자, 지금 이제 남북 사이에 이 긴장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북한에서도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미 공개를 했죠. 그다음에 미 대선이 이제 다음 달에 있는데 대선 전후로 해서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나서 삐라를 뿌렸다라는 북한에서 주장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남북 사이에 지금 공방전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자, 김여정 또 한마디 했어요.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 시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담화에서요. 한국 군부가 후한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는 발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약간 버레이긴 한데 요 김여정의 담화에서 주목해 봐야 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군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남조선 괴뢰 군부가. 지금까지 한국전쟁 이래 일관되게 북한에서 써오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남조선이 사라졌어요. 한국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했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신문지상에서도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별개니까 오히려 대한민국 국호를 한국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한 거, 이게 또 오히려 걱정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민간 단체에서 날려보내는 무인기가 국경을 제멋대로 넘나들도록 군부가 식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분명 문제거리다. 날아가는 새떼를 보고도 북의 무인기인 줄 알고 댄겁해 신경을 도사리던 군부가 갑자기 소경이라도 되었단 말인가. 불에 된 것처럼 댄겁이란 단어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우리의 민간 단체들이 무인기로 대통령실 상공에 정치 선동 삐라를 뿌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때 한국 정부, 특히 군부 깡패들이 어떻게 핏대를 세우고 반응할지 지켜볼 생각이다.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주권 침해 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무료의 시선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리고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군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요. 한국 군부 자체가 이번 사건의 주범이거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무인기 도발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다. 대응 보복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도발 시 즉시 차려지게 될 대가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외무성이 밝힌 바대로 서울과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우리의 공격 개시 시간은 현재 우리의 군사행동 계획에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현재 자신들의 군사작전 계획에는 남측을 공격할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그 시간은 남쪽에서 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이제 선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인데 남쪽에서 뭔가 도발 행위를 하면은 자신들이 그죠? 서울과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까지는 이제 밀고 내려오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게 북한이요. 가만히 보면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북한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구가 쉬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흔히 이제 외교적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서방사기에 외교적 언어라는 건 이제 속에 있는 속심은 숨겨두고 겉으로는 이제 번드르르한 말을 하면서
상대국을 기만하는 것, 혹은 현혹하는 것, 예, 혹은 압박하는 것, 뭐 이런 걸 외교적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외교적 언어를 사용을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들 생각을 그리건 말이건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연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있는 그대로 북한이 주장하는 것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설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자기들이 이제 적대적 두 개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써 글이 바뀌잖아. 예, 한국, 대한민국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남조선이란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말을 자기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게 북한의 외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빈말을 한다든지 뻥을 친다든지 이런 게 의외로 없어요. 남쪽에서 생각하기에는 야, 북한에서는 그냥 입만 열리면 구라다, 협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나름 오랫동안 북한 문헌들을 연구해 본 결과 어느 시점이 되건 되면 자기들이 한 말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신문에 저렇게 보도되는 내용만 잘 분석해 봐도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북한 학자들 보시면은 통상적인 외교 문법으로 북한의 언어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꾸 뇌피셜을 써. 뇌피셜을 쓸 필요가 없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면 될 얘기를 자꾸 머리를 두 번, 세 번 돌리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학자들을 제가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이랍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팁 하나 드리면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노동신문에 나오면 그냥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북한의 작전 계획은 이렇다는 거예요. 작전 계획을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뭐 그에 맞게 대비를 해야죠. 서울과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우리의 공격 개시 시간. 개시 시간은 현재 우리의 군사 행동 계획에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격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군사 행동 계획, 그러니까 작전 계획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전 계획은 뭐냐? 만약에 남조선에서 우리를 도발한다. 무인기를 또 뭐 띄워보냈다. 이렇게 하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붕괴시키는 게 1차적인 대응 방법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서울까지 밀고 내려오겠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계획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본인들이 이제 두 개의 국가로 가겠다고 그랬잖아. 예전 같았으면 뭐 남조선 해방전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야, 우린 남남이야. 따로따로 갈 거니까 니네를 뭐 해방하거나 통일하거나 뭐 이럴 생각이 없다라고 김정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남조선 사람들 소름 끼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두 개의 국가로 갈 건데 니들이 우리를 건드리면 어떻게 할 거냐? 서울까지는 내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델은 우크라이나 모델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분리독립한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죠. 뭐 간혹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가 이제 분리독립을 했으니까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그 분리독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국 영토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전면전이 아닌 제한전을 하겠다. 어차피 남쪽을 무력으로 통일하거나 흡수할 생각은 자기들이 없으니 도발에 대해서 남측의 도발에 대해서 응징하는 수준의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런 작전 계획이 나와 있다라고 지금 노동신문에서 김정은 부부장이 밝힌 거예요. 그 작전 계획은 뭐냐? 서울과 대한민국 군사력을 붕괴시키는 그 정도 작전까지만 하겠다. 그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했죠. 그래서 미군이 지금 그 서울에는 없어요. 미군하고는 안 붙는다는 얘기야. 대한민국만 때리겠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런 계획을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자, 우리 정부 이렇게 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뿡짜라 짜짜? 뿡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다. 북한이 흔들리고 있는 내부 통제를 위해 또다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다. 일요 진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라는 게 지금 딱 맞습니다. 아니, 국방장관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보실장은 TV 나와가지고, 북한 내부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보실장하고 국방장관하고 무엇이 맞건 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안보실장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방장관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고 안보실장은 TV에 나와가지고 보란듯이 북한이 내부 통제를 위해서 또다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은 아니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뭐가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자, 그러면서 일일이 대응하고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바, 북한은 얼마나 많은 도발과 거짓말, 억지 주장을 했나, 그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말려드는 것이다.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다. 평양 방공만이 뚫렸다고 해서 느끼는 손해보다 대한민국이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가 강력히 대비해야 된다. 즉 체제 위협을 확대시켜 내부 통제를 하는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은 많은 도발과 억지, 핵무장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한다. 예, 야당이 이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야당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 자, 오물풍선을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북한은 무기화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 예. 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높다라는 포린플린 씨의 보도와 관련해서요. 이건 뭐 제가 한번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에 늘 존재해왔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북한이 남쪽에서 쳐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만든 건 대량 탈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북한 내부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를 한다. 야, 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북한에서 탈북을 막기 위해서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을 하고 휴전선 인근을 차단한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지금 상황을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이완용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것도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영토의 절반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됐건 뭐 통일 한국이 됐건 나중에 어떤 국호로 불리게 되건 언젠가는 통일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영토예요. 근데 그걸 북한에서는 영구 분단시켜서 따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방장관이 국방장관 안보실장이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 질타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구 분단은 말이 안 된다. 헌법에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다. 반국가 단체가 우리의 영토를 점유하는, 영구 점유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분단은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보수 정권이라면 더 그래야지. 진보 정권에서는 이럴 수 있어. 영구 분단은 안 된다. 그렇다고 전쟁도 안 된다. 야, 우리가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 진보 정권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보수 정권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확히 우리의 영토를 반국가 단체인 북한이
불법 점유, 영구 점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러한 분단 행위를 차단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보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보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보수입니까 얘네들이. 찐따들이지. 영토의 절반을 뺏기는 거예요. 헌법상 대통령이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영토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 탈북 막으려고 그런다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보수가 아니라 매국노들인데 매국노들. 지금 보수들 태극기 부대들 그래 그 태극기 부대 그 뭐 나라 지키자고 그렇게 뭐 북한 빨갱이들로부터 나라를 지키자고 그 난리 치시는 영감님들 지금 집에서 호미 나시라도 들고 나와가지고 북진 통일하자고 걸기 대회라도 해야 돼요. 왜들 가만히 있어? 빨갱이들이 아예 우리 영토의 절반을 영구 점유하려고 그러는데. 자, 예. 자,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전략적으로 핵실험을 잘못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다. 예. 유리한 시기에 미국 대선 전후 시점도 포함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거 뭐 스스로도 인정을 했고요.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는 국민이 느끼는 것보다 김정은 자신이 훨씬 더 공포를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참 뭐 신뢰하기 입으로만 뭐 전쟁을 하고 있죠. 자 어쨌건 신원식 안보실장이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 북한이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KBS 뉴스에 나와가지고 공영방송에 나와서 보란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주장을 하려면 뭐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증거도 없이 저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누가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절대 북한의 소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300km나 날아가가지고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삐라를 뿌릴 정도의 무인기를 보유한 민간인 혹은 민간단체가 존재를 하면요. 다 감옥 가야 돼요. 300km를 비행한 거 아닙니까 지금 확인된 게. 그러면은 군에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안 했다라면. 우리 군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자 이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제가 왜 확신을 하는가. 자 동아일보 오늘 단독으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평양 침투 무인기에 김정은 부녀 명품 치장 비판 삐라가 담겼다. 어제 이제 제가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북한에서 이거 공개를 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저거 왜 삐라를 블러 처리를 했을까 그랬더니 이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에 이런 삐라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블러 처리를 한 거예요.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아마 분석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보이죠? 이 블러를 지운 것 같아요.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 자, 그래서 이제 명품을 착용하고 있다. 김정은이 명품 시계, 그 다음에 김주애가 또 무슨 명품을 착용하고 있다. 요런 사진이 요 사진이 김정은의 딸이죠. 김주애가 명품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놓고 이 명품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을 비교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쌀 4,286kg, 옥수수 8,576kg, 북조선에서는 쌀 1,440kg, 옥수수 2,011g이다. 그럼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정부 당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네요.
공개한 대북전단의 맨 윗부분에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이라고 써있고 그 하단에는 김정은이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착용하고 딸 주애가 명품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 패딩을 입은 사진이 실렸고요. 예. 요 사진은 화성 17형 ICBM 시험 발사 참관 때 각각 착용한 명품들을 확대한 사진이다. 예,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명품 시계가 1,500만 원, 디올 패딩이 240만 원인데 요거는 이제 쌀 값으로 옥수수 값으로 환산해 가지고 자, 연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 비교라는 제목으로 예, 쌀과 옥수수 구매 격차를 비교하는 내용과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이다. 겉으로는 북한 주민을 위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김 위원장과 그 일가가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호화사치를 일삼는 이중적 행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려는 의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분석을 한 거네요? 그거 블러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 예, 저도 이거 지금 확대한 사진도 자세히 보니까 뭐 겨우 보이는데? 예, 아무튼. 자, 이래서 제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 자작극을 한다고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는 북한에서는 뭐 있을 수가 없는 대역죄예요. 예? 그리고 저런 삐라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평양 상공에다 뿌린다고? 자작극을 하기 위해서? 아니, 자작극을 할 거면은 다른 걸 뿌려도 되지. 오물을 뿌려도 되잖아요. 무인기에서 오물 뿌려놓고서 남조선에서 했다. 그러면 되지. 아니, 북한에서 김정은을 직격을 하는 김정은 부자를 일가를 직격을 하는 저런 내용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삐라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거를 살포를 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주 인쇄도 정성스럽게 했죠. 예? 그리고 이거 폰트 보세요. 폰트. 이거 북한에서 쓰는 폰트가 아니잖아. 물론 뭐 남쪽에서 보낸 것처럼 꾸미려고 폰트를 남쪽 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북한에서는 거 궁서체 아닙니까? 궁서체. 북조선체. 북한에서 이런 자작곡을 꾸미기 위해서 김정은을 비난을 하는 내용의 삐라를 만들어가지고 걔는 그러면 그냥 총살이에요. 대공포로 쏴 죽여. 그 장성철 못 봤어요? 고사포로 그냥 쏴 죽여요. 저런 걸 만들면은. 그러니까 이거 정부에서 이걸 뭘 나름 이제 뭐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고 스스로 지금 자인을 하는 결과를 내보낸 거예요. 이거 누가 보냈는지. 이거는 제가 봐도 자, 일단 한국 정부에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모르겠으나 북한에서 만든 건 아니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북한 체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작극을 한다? 뿡짜자 뿡짜입니다 진짜. 그 신원식은 그러고 나와서 KBS에 나와가지고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요. 북한은 자작극이라고? 이런 증거가 버젓이 나오는데 이거 좀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게 뭐 북한의 소행이어도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북한의 소행이어도 문제고 북한이 한 일이 아니라면 이제 더 큰 문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작극이다. 그러면 북한 체제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서 탈북자를 막기 위해서 저런 자작극을 합니까? 김정은을 비난하는 삐라를 만들어 가지고 내부 동요를 막아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은 남쪽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하필 3일과 9일에 걸쳐서 대통령 내외가 동남아 순방을 하고 있는 시기에 무인기를 날려가지고 그리고 이미 3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대한민국에선 제로입니다. 제로. 대한민국에선 제로예요. 민간인이 300km 날아가는 무인기 소유하고 있다가는 쇠고랑 찹니다. 그리고 그런 비행기를 날렸으면은요 이미 붙잡혔을 거예요. 절대 이거는 제가 볼 때 민간의 소행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그럼 왜 이런 짓을 했냐라는 의구심을 갖잖아. 대통령이 나가 있을 때 마치 북한에서 뭔가 대응하길 바란 거 아니에요? 김건희 살리려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저는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여러 가지 정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이 있어야 친위 쿠데타의 명분이 생기죠. 그냥 뜬금없이 촛불 시위 좀 한다고 해가지고 그 촛불 시위도 많이 안 모여. 이게 한 몇백만 명이 모여야 얘네들도 야 계엄령을 선포를 하겠는데 보니까 뭐 별로 안 모여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잖아. 김건희를 지금 감옥 보내자고 한동훈 뭐 조중동까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안 갈 방법이 없어요. 김건희가 딱 하나 이걸로 이목을 돌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 북한이 남침을 한다. 북한이 적대적 두 개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런 명분으로 계엄령으로 가서 김건희 살리려고 이런 계획한 거 아닙니까? 이거 윤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예? 대한민국의 실질적 프레지던트가 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이거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가 힘든 이런 정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봄팀이죠. 김민석 수석이 이끌고 있는 서울의 봄팀에서 이거 빨리 정보망을 제가 볼 땐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계획이 있었다 지금.